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볼 작품은요, 고1 공통국어 지학사 술 비린내에 대하여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작가 수라시 푸솔웡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해당 부분을 보았을 때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전달하는 글의 발레가 수필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은 자동차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글쓴이는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는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비유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어떤 대상에 비유했는지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나는 운전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초기에는 편리와 불안을 모두 예민하게 느끼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와 아주 친밀하지는 않았고 차를 계속해서 사지 않으면서 차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런 날을 기점으로 글쓴이의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차를 모는 일이 점차 잦아졌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글쓴이는 조금씩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가면서 차차 자동차의 이점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고 말한 바 있다. 아늑한 공간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자동차는 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나를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물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인간의 이러한 모순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글쓴이는 자동차를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감성적 기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쓴이가 자동차의 이점과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중간 2로 넘어가면서 하지만이라고 다시 인식을 전환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수많은 풀벌레를 한 번에 죽이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글쓴이는 이에 대해서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그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며 글쓴이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이런 죄책감에 대한 내용을 풀 비린내라는 표현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 비린내는 풀벌레들이 자동차에 의해서 죽은 이후에 나는 냄새를 풀 비린내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글쓴이는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죄책감을 씻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여기서 글쓴이는 자신 혼자의 개인적 경험을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간에게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 즉, 자동차라는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자각이 이제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글쓴이는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꿀비린내 사건 이후로 자동차가 살상을 할 수 있는 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견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렇게 생명을 아끼는 태도에 비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때 자동차 사용이 살생행위라고 이야기하며 글쓴이는 자신의 자동차에 익숙해졌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결국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글쓴이는 완전히 자동차를 없애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글쓴이가 완전히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글쓴이는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죠. 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즉, 풀벌레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 또한 자동차에 의해 다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글쓴이는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마치 원죄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풀비린내에서 느낀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풀비린내에 대하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한번 살펴보았고요. 저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작가를 대변하는 서술자를 내세웠다. 해당 글은 수필이었죠. 수필은 작가가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에 대해 쓴 글입니다. 따라서 작가를 대변하는 서술자를 내세웠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게 되겠네요.
2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쓴 글이다. 해당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쓴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필은 또한 소재와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고요.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문학 갈래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성찰, 즉 깨달음이 직접 겪은 일, 경험이죠. 경험을 바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수필의 갈래적 특성 꼭 기억해 두시고 이와 다른 수필이 출제되었을 때도 이 내용 기억하셔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